네. 자, 일단 중소형 제압바이오 랠리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제 달릴까 말까라는 코너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다. 11월 말부터 CMG 제약을 시작으로, 네, 스팀만 상한가는 제가 일단 방송을 안 하고 있고요. 네, 튀는 종목을 잡아라 이렇게 하고 있고 장마감방 하고 있는데, 달릴까 말까 방송을 통해서 오히려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이 더욱더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말 주옥 같은 종목들, 예, 많이 말씀드렸어요. 뭐 대충 기억나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잠시만요. 네. 일단 CMG 제약. 네, 제가 딱 11월이었네요. 그죠? 11월에 딱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의 랠리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CMG 제약 설명드렸었는데 60% 이상의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를 시작으로 같이 말씀드렸던 게 이제 명문제약이었어요. 그죠? 명문제약이 이제 정말 많은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당시에 아마 요맘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12월 8일날. 그리고 나서 바로 목표가 터치하고, 요 종목은 아직 안 끝났다라고 무료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무료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방송에서는, 요날 딱 타점이 와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다음날 상한가, 그 다음날도 24%, 거의 25%, 그래서 66% 상승이 나왔고요. 이때 13%, 예, 약간 CM제약도 60%, 예, 명문제약도 66%, 여기서 또 말하죠. 네, 여기서 또 타점이 왔다라고 하면서 또 말씀드려서, 여기서도 35%, 예, 또 말씀드렸죠. 네. 이틀 전에 말씀드려서, 바로 목표가를 터치했죠. 3,280원 갔으니까, 3,250원에 말씀드렸으니까. 무려 4번에 걸쳐가지고, 네,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명문 제약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달릴까 말까 공식 ATM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도 이 종목으로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나가지고, 네, 이거 외에도 유유제약도 있었고요. 네, 유유제약도 있었고, 네, 기억나는 종목들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목표가 터치했고, 이건 한 15%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뭐 JW 생명과학도 있었죠. JW 생명과학도 있었고, 이 종목도, 예, 바로 이날만 20% 상승 나와가지고 목표가 바로 터치했고, 티움바이오, 이 종목도 우리가 JP모건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서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들 유심히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티움바이오 12월 17일날 말씀드리고 나서 이때만 45%, 그래도 여기까지 가면은 거의 60%, 이때도 20% 올라갔으니까 60%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요. 티움바이오 외에도 동성제약, 예, 코로나 블루 관련해서 12월 29일날 말씀드렸었는데 상한가 들어가면서 35% 이상 상승이 나왔었고요. 국제아품도 같이 말씀드렸죠. 국제아품도 이게 다 지금 12월 달에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드리고 나서 다음날 바로 17% 올라서 하루 만에 20%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또 티움바이오, CMG제약, 환인제약, 예, 환인제약도 코로나 블루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씀드리고 나서 이날 말씀드렸죠. 1월 11일날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딱 18,500원, 예, 목표가에 도달을 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네, 잠시만요. 하여튼, 네, 지금 딱히 BC월드 제약도 있었고요. 네, BC월드 제약도 있었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바로 목표가 터치했고, 다시 또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하여튼 제가 지금 기억이 하여튼 이게 다 한 달 안에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이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이 서린바이오, 예, 상한가 한 걸 또 기억 못하네요. 예, 서린바이오도 있었죠. 서린바이오도 말씀드리고 방송 끝나고 나서 상한가에 들어가 버렸고요. 그죠? 네, 서린바이오도 있었고, 하여튼 요즘에 깜빡깜빡 해가지고 기억이 다는 안 나요. 아무튼 한 달 안에 제가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의 랠리가 시작됐다 하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마다 다 일제히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또다시 이제 명문제약을 4번째 말씀드려서 명문제약 또 상승이 나왔던 거죠.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 종목은 제가 타점이 오면 또 말씀드릴 거예요. 타점이 올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부터는 이제 기술적 반등의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다가 또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명문제약은 뭐 치매 치료제뿐만 아니라 어린이 괴질, 예, 그리고 또 나퍼머스타트 관련해서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도, 예, 그리고 또 슈퍼 항생제,
예, 그리고 또, 뭐 코로나 치료제, 백신, 뭐 여러 가지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문제약은 타점이 올 때마다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늘 설명드렸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코로나 블루 관련해서 또 제가 좋게 보고 있죠. 그래서 환인제약 같은 경우도, 어제 오히려 제약바 종목들 어제 오늘 많이 빠졌어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종목들도 셀트리온 그룹주 대형주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지금 요 며칠간 계속해서 급락 나오면서 거의 지금 마이너스 한 30% 정도는 조정이 나왔을 겁니다. 고점이 지금 26만 8,872원이고, 네, 오늘 저가가, 오늘 종가가 187,400원이기 7,400원이기 때문에, 네, 지금 30% 이상 조정이 나왔네요. 그죠? 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때, 제 12월 초부터, 요때부터였죠? 네, 이때 제일 과열이었을 때, 이때부터 12월 초부터 우리가 중소형 대형 제약바이오 종목도 이제 그만 보자. 이미 다 항체 치료제 관련해서 기대감이 다 반영된 자리인데 이제부터는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말씀드리고 나서 막 하루 만에 14% 빠졌다가 다시 또 반등 나오다가 다 토해버렸잖아요. 그죠? 대형 IT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중소형 IT 종목들로 우리가 이제 교체해야 되고 중소형 IT 종목들이 훨씬 더 안정적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종목들이 시장에서 아주 강하게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어제도 명문제약 바로 목표가 터치했고요. 네. 그리고 환인제약 같은 경우도 바로 목표가 터치해주면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 뭐 HTS 말씀하신 건가요? 환인제약이 이어서 동성제약을 다시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타점이 와서 말씀드린 건데 동성제약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고 나서 상한가 들어갔었는데 다시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언급해드리고 또 오늘 아모그린텍의 후속주 말씀드렸잖아요. 그 종목도 같이 이어서 말씀드리고 또 제가 관심 있는 다음 주에 올라갈 만한 또 종목 한 종목 더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잠시만요. 오늘 제가 이제 동성제약을 다시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뭐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연모제 부분에서 염색약 부분에서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염색약 외에도 177개의 화장품 관련해서 또 기능성 화장품이라든지 염색약 이런 것들이 177개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매출이 꾸준히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소화제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일반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코로나 블루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기도 한데 약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수면 유도제 졸리민이 어떤 뇌에 바로 작용하지 않고요. 중추신경, 중추 히스타민 수용체 차단 기전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수면을 유도할 수 있게 생산된 거라서 습관성이 적고요. 중독성이 적어서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바로 구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여파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 블루 또 특히 구직자분들 또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코로나 블루 증세를 고충에 시달리신 분들이 굉장히 주변에는 많아요. 그리고 이게 좀 장기화되고 있고 또 이제 코로나 여파로 나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을 호소하신 분들이 굉장히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구직자들도 마찬가지죠. 네, 기업이 다 지금 코로나 여파로 힘들기 때문에 또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있고 또 여행업종이라든지 또 항공업종 또 그리고 뭐 승무원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대한항공 승무원이라든지 또 아시아나 승무원들도 오히려 또 지금 무급 휴직 얘기가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 쪽, 항공 쪽, 또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들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블루의 어떤 사회적 문제로 또 다시 대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관련해서 또 수면을 유도할 수 있는 또 우울증과 같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불면증이잖아요. 그래서 수면을 유도할 수 있는 졸리민이 의사 처방 없이도 사실 이제 우울증에서 가장 큰 치료는 정신과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또 의약품을 받는 게 가장 우선인데 또 이제 또 그런 이력이 남았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그 이력이 또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수면을 유도할 수 있는 수면 유도제 졸리민의 어떤 판매량은 더 증가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코로나 블루 관련 종목으로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덱사메타손 관련 종목이기도 해요. 아나덱사주를 2013년도에 제조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덱사메타손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이미 이게 고점 대비해서 4분의 1 토막이 난 상태다.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왜 이게 급등이 나왔다가 2018년도에 급등이 나왔던 이유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급등이 나왔던 이유가 2018년도에 최저암 치료제 임상 이상 결과가 좋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해외 학술지 투고 관련해서 그 여부가 허위로 밝혀졌어요. 예, 해외 학술지 투고 여부가 허위로 밝혀졌고, 또 임상 이상이 또 승인됐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까지도 허위로 밝혀지면서 고점 대비해서 거의 5분의 1 토막 가까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췌장암 또 광역학 항암 치료가 다시 재평가를 받고 있어요. 최근에 췌장암 관련해서 효과를 어느 정도 확인됐다라고 다시 보고가 되고 있고, 세브란스 병원과 췌장암 관련해서 광역학 치료 관련해서 연구 계약 체결을 맺었고요. 그래서 충분히 다시 이제 췌장암 광역학 치료가 다시 재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이 충분히 이제 그 치료제 악재 부분은 충분히 다 해소가 됐고, 이제 바닥 국면에서 돌아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차례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상한가에 진입했고, 최근에 이제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 세이트리온 그룹주들이 이 난리가 치니까 이렇게까지 급락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이번 주 또 지난주에 조정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여파로 동성제약이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성제약의 최저암 치료제, 또 그리고 동성제약만의 또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데,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는데, 시장 여파로 지난주부터 좀 밀렸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그래도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 대비해서 저점을 다 잡아줬다. 왜? 이미 다 조정을 충분히 고점 대비해서 5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이 난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그 악재가 조정이 나왔던 이유가 최저암 관련인데, 최저암 관련해서 다시 새롭게 재평가를 받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더욱더 높다. 그래서 최근에 가격적인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도 꾸준히 반등이 나와줘가지고 15,100원까지도 좀 반등이 나와줬네요. 그래서 이 종목은 코로나 블루 관련해서도, 덱사메타손 관련해서도, 또 그리고 췌장암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있게 봐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게 엠바이오니아예요.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주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것도 2019년도에 상장한 종목인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아모그린텍이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아모그린텍이라는 이 종목 자체가 기술 특례 업체입니다. 나노 자성 소재 관련해서 기술 특례한 기업이고, 2019년도에 같이 맞죠? 2019년도 얘는 3월 달에 기술 특례 상장했고요. 그리고 엠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상장을 했는데, 그거의 후속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소재 관련 종목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복합 소재 관련 대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엠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간단히 설명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이미 지금 최근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구간이죠. 네, 박스권을 돌파해주고 나서 오늘 결국에는 이제 보합권에서 딱 마감됐는데, 제가 아까 음봉 떨어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 종목은 이제 원래 소재 국산화 선도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일하고 일본에서 주도하던 습식공정 복합 소재 시장을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 엠바이오니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기술력이 입증돼가지고 2019년도에 기술 특례 상장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성능 정수 필터, 그리고 차량 경량화 소재, 그리고 최애 진단용 메디칼 소재, 진단키트까지도, 진단키트에 들어가는 그 소재까지도 납품하고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모멘텀에 부각될 수 있어요. 특히, 차량 경량화 소재 WLC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됐을 때는, 오히려 미래차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플라잉카에도 당연히 차가, 가벼워야 돼, 경량화가 돼야 되고, 또 연료, 그리고 또 연비 효율의 가장 핵심이 차량 경량화잖아요. 그에 따라서
가장 나중에 이제 핵심이 될 수 있는 게 엔바이오니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외에도 연료전지 스택, 전기차 수소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스택의 핵심 부품 GDL 기체 확산층도 현재 지금 개발 중인데, 개발이 완료됐을 때는 새로운 수소 연료전지 관련 종목으로도 묶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인수했던, 네, 이거 뉴스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와있죠? 세프라텍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게 분리막 제조설비 공급업체예요. 이 종목이, 네. 멤브레인 제조 설비 업체인데, 분리막 공정과 그리고 시스템 그리고 테스트 장치까지 제작하고 있어서, 그게 이제 의료기기에도 쓰이고 반도체 장비에도 쓰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글로벌 업체인 마이크로포텍 계열사에도 10억원 규모의 인공 폐 분리막을 제조할 수 있는 설비를 공급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세프라텍을 인수하면서 12월달에 지난달에 인수했어요. 엔바이오니아가 지난달에 인수했는데, 인수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략적 투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리막 시장의 진출과 또 기존 사업, 그리고 또 이 복합 소재 관련해서 그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나기 위해서 세프라텍을 인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른 모멘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소재 관련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소재가 또 우리의 미래차 관련돼서 또 차량 경량화라든지, 또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에 쓰이는 핵심 소재들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인 건지가 우리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모그린텍의 후속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바이오니아 같은 소재 관련 종목으로, 이게 다 아모그린텍도 마찬가지죠. 네, 나노 자산 소재가 2차전지에 쓰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나노 자산 소재 같은 경우는 5G, 스마트 그리드, 태양광에도 쓰인다고 말씀드렸었고, 엔바이오니아가 상용화에 성공한 복합 소재 같은 경우는 국산화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요. 원래 일본에서 독과점했던 건데, 독일하고 일본에서 독과점했던 거기 때문에 또 한일 갈등 수혜주로도 묶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또 고성능 필터, 정수 필터까지 생산하고 있어서 또 수돗물 유충 관련 종목이기도 하다. 여러가지 모멘텀이 있는 겁니다. 소재 관련 종목들은 여러가지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도 최근에 이 박스권 또 전고점 라인대를 돌파해주면서 이미 바닥 구간이에요. 바닥 구간에서 코로나 여파로 급락이 나왔던 바로 직전 가격대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의미 있는 박스권 라인대를 돌파해주면서 상승이 나와줬고, 오늘 장중에 변동성이 나와줬지만 안정적으로 다른 종목도 오늘 시장이 거의 2% 가까이 밀리면서 4, 5% 밀린 종목도 수두룩 100백인데 엔바이오니아 아주 안정적으로 마감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 여전히 저는 미래차 섹터를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특히 1분기에는 우리가 미래차 시장에 집중하자. 그래서 미래차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확산해 나가면서 처음에는 자율주행, 수소차, 그리고 뭐 2차전지, 또 그리고 뭐 장비, 소재, 자동차 부품, 여러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 그거 이후에 우리가 봐야 될 섹터가 이제 5G 섹터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5G 섹터 외에도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제가 지금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소재, 또 차량용, 2차전지, 또 수소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소재 관련 종목들을 또 관심 있게 보시면은, 오히려 그에 따른 모멘텀이 또 강하게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아모그린텍의 후속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5G 관련 종목으로 이제 대한항통신을 말씀드렸잖아요. 광케이블 시장에 가장 대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어제는 6.62%까지 상승이 나오다가 오늘은 소폭 시장 여파로 좀 밀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아주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와주면서 오히려 잠시만요. 네. 5G 섹터가 제가 미래차 섹터에서 다 이게 이제 확산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왜 5G 섹터를 미래차 섹터를 보면서 같이 보고 있냐라고 한다면은 5G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어야만, 그래야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우리가 잠시만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 5G 인프라 구축돼 있어야지 뭐 어떤 ADAS뿐만 아니라 네 그리고 또 첨단 장비들 라이다 또 그리고 또 뭐 내비게이션 뭐 여러 가지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대용량 정보들이 끊기지 않고 초고속으로 받아서 자율주행에 바로 활용되기 때문에 지금 5G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뭐 유럽이라든지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3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의 5G 인프라 구축에 대비해서는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5G 인프라 구축의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게 대한강통신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는 광케이블 관련해서 당연히 뭐 5G 인프라 구축했을 때 광케이블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강통신까지도 관심있게 보자. 다른 5G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아주 안정적이다. KMW, 서진시스템, 오이솔루션 고점 대비해서 거의 대부분 40% 50%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이제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 보시면은 다 고점 대비해서 40에서 50% 죄다 빠진 종목들이 이제 서서히 찔끔찔끔씩 반등 나와주고 있는 건데, 대한강통신은 아주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비교적 조정은 제한적이었고 5G 인프라 구축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도 계속해서 회복세에 들어갔기 때문에 대한강통신이 5G 관련해서도 이것도 미래차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분기는 미래차에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미래차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 대한강통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좀 관심있게 봐야 될 섹터도 말씀드릴게요. 오늘 두 종목 동성제약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엠바이오니아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또 관심있게 봐야 될 종목 한 종목도 설명드리면서 그리고 또 시장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최근에 컨택트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좀 들썩들썩거리고 있어요. 최근에 뭐 컨택트 관련 종목들이 뭐 언택트에 밀려가지고 또 조정이 크게 나왔었고, 그리고 또 시진핑 방한 기대감이 조금 지연되면서 최근에 조정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좀 관심있게 봐야 될 종목이 있냐고 한다면은, 그 중에서 최근에 좀 대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조정 많이 나왔죠? 그리고 한국 화장품, 그리고 또 코리아나, 그리고 또 뭐 이찬불도 있었고요.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가장 강했고, 뭐 토니모르도 있었죠. 네,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강한 모습 보였는데, 최근에 낙폭이 좀 과대했어요. 뭐 언택트 관련 종목들의 수급이 집중되면서 또 시진핑 방한 기대감이 우려감으로 바뀌면서 종목들의 조정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서서히 또 그리고 또 백신 개발 또 존슨앤존슨에서도 모더나 화이자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한방에 백신 접종이 가능한 치료제가 또 임상 3상 발표를 이번 달에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백신 발표와 그리고 또 확진자 추이가 줄어들수록 컨택트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나올 텐데, 단순히 직접적인 여행 항공주들을 직접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우리가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좀 관심있게 봐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 중에서 탑픽 종목으로 제가 한국 콜마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다른 화장품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비교적 아주 안정적인 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최근에 이 바닥 구간에서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해주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화장품 관련 섹터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장 대표 종목 같은 경우는 아모레퍼시픽이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비교적 다른 화장품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보통 중소형주 종목들을 좋아하니까 최근에 화장품 관련 섹터에서 대장주가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뭐 코리아나라든지 이런 종목들에서 한국 콜마 쪽으로 대장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컨택트 관련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여행 항공주들은 또 이제 우리가 뭐 어떤 확진자 추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저점에 매수했을 때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챙기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중장기적으로 또는
1월 달 안에 또 승부가 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저는 한국 콜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화장품 관련 종목에서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의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랠리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동성제약을 관심 있게 봐야 될 타점이다라고 판단돼서 오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소재 관련해서 다만 그게 자동차 관련된 미래차가 이제 우리 1분기에 가장 주도 섹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모그린텍 말씀드려서 목표가 터치했기 때문에 아모그린텍의 후속주로 엠바이오니아를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그 외로 컨택트 관련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너무 직접적인 여행 항공주들을 매수하기보다는 화장품 관련 종목들 화장품 관련 섹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섹터 안에서 가장 제가 탑픽 종목을 한국 콜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시진핑 우리가 확진자가 추이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시진핑 방한위기가 다시 한번 부각됐을 때도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또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는 그동안 워낙에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또 조정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일부 종목들만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 외 종목들은 조정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들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여서 예전에 막 한국 화장품이나 이런 종목들이 대장주였다고 계속해서 그 종목들을 매수하기보다는 지금 그 섹터 안에서도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고 바뀌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국 콜마랑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컨택트에서는 화장품 쪽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중소형 IT 종목들,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지금 시장은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 제약바이오 종목들, 대형 IT 종목들이 더 위험하다. 대형주는 한번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면 추세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OCI나 이런 거 보시면은 연봉으로 보시면은 10년 넘게 조정이 나와서 거의 6분의 1 토막이 났잖아요. 그죠? 네. 추세로 빠져버립니다. 뭐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네. 2007년부터 그러니까 상승 나온 종목을 보면은 대형주 장기 투자가 정답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종목들을 싹 한번 돌려보시거나 봐보시면은 조정 나온 종목들이 얼마나 많고 이게 연봉이니까요. 캔들 하나하나가 이제 연봉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대형주는 2007년부터 14년째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죠?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는 상승이 나올 때도 추세로 상승이 나오고요. 네. 하락이 나올 때도 추세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도 이미 항체치료제 관련해서 모멘텀이 다 선 반영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가 12월 초부터는 주의하자라고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씀드렸었고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에 우리가 집중하자라고 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중소형 제약바이오 랠리가 시작됐으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셀트리온 그룹주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쏠렸을 때 이미 제가 딱 최고점에서 12월 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죠? 네. 여기서부터 12월 초부터 이젠 다 대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더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때부터 변동성이 격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9.51% 빠졌잖아요. 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은 사자마자 또 30몇 프로 물려버린 거예요. 어제도 밀렸었는데 오늘까지도 어제도 장중에 10% 밀렸는데 이틀 동안만 20% 밀렸잖아요. 그래서 어제 여기서 또 접전 잤나보다 반등 나오나보다 라고 해서 매수하신 분들은 매수하자마자 20% 이상 물려버린 거니까 대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더 위험하다. 왜? 항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다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부각되지 않는 이상 다시 예전처럼 큰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면문제약 같은 경우도 얼마나 안정적이에요. 그죠? 이걸 4번에 걸쳐서 달릴까 말까 공식 ATM기잖아요. 그죠? 네. 말씀드릴 때마다 최소 10에서 66%, 35%, 또 어제 말씀드리자마자 하루 만에 12% 수익 났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건 누적으로 따지면 한 140% 되잖아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동성제약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동성제약, 뭐 티움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도 CMG제약도 마찬가지고요. 훨씬 더 바닥권면에서 크게 상승 나온 종목들 굉장히 많으니까 아직도 출발하지 않은 종목들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11월 12월 시장은 맞아요. 11월 시장 12월 초까지는 대형 IT 제약바이오 종목이 수급에 쏠렸던 건 맞는데 이제부터는 12월 초부터는 대형 제약바이오 종목들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또 1월 들어서 또 대형 IT 종목들까지도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 무조건 확산된다고 말씀드렸었고, 강남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서초구, 송파구, 또 주변 아파트, 주변 지역들이 다 같이 키 맞추기가 나오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대형주, IT, 비메모리, 5G만 상승할 것 같은데 아니라 이거예요. 5G 종목들도 고점 대비해서 40에서 50% 빠진 자리에서 이제 회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분간은 우리가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미래차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확산되는 5G도 미래차 쪽에서 보시면서 그걸 확산해 나가야 되는 거지, 중심은 미래차를 잡고 그 안에 소재, 부품, 수소차, 2차전지, 장비 이런 관련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은 오히려 훨씬 더 안정적이고 1호는 기회의 달이라 될 것이다 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가입 물어보셔가지고 요거 한번 안내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여기 보시면요,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저 로그인 할게요. 네.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입하는 거는 여기서 가입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가입하는 방법은 1월 달에 이제 대박주들,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 미래차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잘 포트를 구성해 놓으면요, 제 종목의 특징을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 달릴까 말까 해서 80% 이상 되는 확률로 상승이 나왔을 때 3%, 2% 꾸역꾸역 올라가지고 수익을 챙긴 종목은 거의 없잖아요. 네. 뭐 환인제약도 보시면 아시겠고 티움바이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이 나왔을 때 거의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버리잖아요. 박스권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뭐 명문제약도 마찬가지고, 뭐 IT 관련 종목에서도 뭐 원익 IPS, 원익 홀딩스 다 마찬가지잖아요. 뭐 이런 종목들도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지, 꾸역꾸역 하루에 1%, 2%, 1% 다시 빠졌다가 1% 이렇게 해서 제가 수익 실현 말씀했던 적 거의 없어요. 이렇게 박스권에 있다가 딱 강력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동성제약도 마찬가지잖아요. 상한가 들어갔었고, 선인바이오도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려가지고 상승이 나오면 20-30% 상승이 폭발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대형주도 한 달 들고 있었던 수익과 맞먹는 수익이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나오는 게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소형 개별주, 중소형 IT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동안 대형주 부러웠죠? 예. 근데 그게 한 달 내내 올라갔던 수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달, 두 달, 2개월 내내 올라갔던 수익이 30%, 40%인데요.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소형 IT, 중소형 미래차 관련 종목들, 예, 저점에서 정확하게 잘 매수하면요, 하루 이틀 만에, 예, 그 수익, 그 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그런 종목들 발굴하는 거 제가 제일 잘하잖아요. 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방송을 통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보이는 것만 믿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뭐, 우리 VIP 회원님들, 이렇게 수익 많이 났어요. 100% 수익 났습니다. 200% 수익 났습니다. 1000%, 1000% 수익 났습니다. 이런 거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정도의 제가 확률로 수익이 나고 있다라는 것만 아시고, 그리고 제 종목들의 움직임이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만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하실 때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 또한 12월 시장을 주춤했어요. 왜?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쏠렸기 때문에 12월 시장을 주춤했지만 1월 시장에 이제 중소형 종목들의 수급이 확산되고 있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인다라고 느끼셨다면은 1월 달에 이제 남은 보름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오셔가지고 진짜 폭발적인 계좌 수익이 나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입하는 방법은 교육도 진행하고 있으니까는 저로의 찬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회원가입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 누르셔가지고 날짜는 주말이니까 조금 더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제하기 누르셔가지고 얘가 하라는 대로 따라 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편해요. 카드 번호 입력하시고 휴대폰 번호 입력하시면 끝이에요. 무이자도 가능하고.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 게 제일 편하신데, 날짜는, 제가, 오늘 기준으로 3일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한 달 가입하면 10일이겠죠? 장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 기준. 내일이면 이틀, 일요일이면 하루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MBN골드 사이트에 가입돼 있다 하신 분들은, ARS 결제를 통해서 가입하시면 되고, 이것저것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여기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되는데 지금 통화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통화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오늘 안되면 내일 오전, 내일 토요일
오전 10시 정도에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전화하시면은 됩니다. 전화하시면은 통화가 원활히 될 거예요. 그리고 가입을 했다. 왜 오늘 날짜로 드린 이유는 날짜를 넉넉히 드린 이유는 여기 가입하신 분들은 여기 정혜원 게시판에 보유 전문 올려주시고요. 지난 교육보기를 통해서 제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전문 트레이더 양성 교육을 2회가 시작됐어요. 정혜원 게시판에 여러분들 보유 전문 올려주시고 주말 동안에 VIP 오리엔테이션도 보시고요. 전문 트레이더 양성 교육 1강부터 4강까지 또 그리고 2회까지 이거를 꼭 보시면요. 정말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돈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줘도 가르쳐주지 않는 강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자세하게 재밌게 설명한 거니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본다고 하더라도 가입비가 아깝지 않을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주말 동안 잘 보시고 다음 주 화요일날 또 2강을 해요. 2강은 이제 종가 베팅 관련해서 이거 1강은 투매 잡는 거고 2강은 캔들과 거래량이 좋아하고 3강은 박스권 돌파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종합본이고 1강 또 이번에 2회 전문 트레이드 양성 교육은 1강은 바닥주 잡는 거고 그리고 2강은 종가 베팅, 3강은 호가창 이런 식으로 또 4강은 종합본이겠죠.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와보시면 이 교육들이 후기들 보시면은 얼마나 유익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디 가서 책에 나온 내용 아닙니다. 지난 차트 보면서 뭐 이래저래 뭐 이때사 말도 안 되는 보조지표 보면서 막 그러는 거 아니고 원칙과 명확한 원칙과 그리고 의외로 간단하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면은 여러분들의 평생 하는 주식 투자에 큰 무기가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도 들으시라고 날짜 넉넉히 드리는 거니까 지금이 기회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은 흔들리죠. 흔들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유 없이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또 그리고 미국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는 당연히 시장에 출렁거리는 건 맞고 너무 과매수였잖아요. 과열권이라는 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형 IT, 대형 제약바이오 종목들 빠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확산이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이나 중소형 IT 종목들은 하락은 제한적이고 상승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의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실 거고 다음 주부터 우리 VIP 회원님들도 강력한 종목들로 같이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니까 주말 동안에 오셔가지고 교육도 들으시고 하시면요 1월달 남은 기간 많습니다. 1월달 또 설 전에 또 큰 수익 나가지고 연초에 계좌 수익을 잘 네 맞아요. 지난 교육보기가 이제 가입하시면은 지난 교육보기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PC에서 보시면 됩니다. PC에서 보는 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 제가 특이사항이 있으면은 또 스팟으로 VIP 방송 또 따로 열어가지고 전략 방송도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또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 매수해 나갈 거니까 같이 스타트하고 제대로 된 주식을 배우기에 아주 절호의 찬스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직하게 리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회원들이 많다는 핑계로 종목들 남발해가지고 올라간 종목만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요. 철저하게 공산당 포트로 비중과 가격, 매도 가격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그리고 확실하게 관리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요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입하실 분들은 사이트에서 가입하는 게 제일 편하고 두 번째 ARS 그리고 고객센터 1588-064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시장은 이제 변동성은 다음 주부터는 줄어들 것이고 이제부터는 철저한 종목 장세가 시작됩니다. 그 확실한 종목으로 또 1월달에 큰 수익 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교육 진짜 어디 가서 여러분들 평생 못 들을 교육이니까 주말 동안에 공부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의 무기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음악 틀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